오늘은 한국의 르네상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르네상스란 14세기에서 16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인간성 해방을 위한 문화 혁신 운동입니다. 14세기 유럽의 르네상스는 중세가 끝나고 근세가 시작한 변곡점이었고, 이때부터 유럽이 제대로 힘을 갖게 되면서 아시아를 능가하기 시작했으니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르네상스 이전에 유럽은 페르시아, 몽고 등 아시아에 눌려 살았거든요. 그리고 르네상스를 기점으로 교황과 왕이 지배하던 시대에서 시민이 지배하는 시대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무조건 복종하고 따르는 획일적인 것에서 벗어나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며 생각하여 다시 깨어나는 자유롭고 다양한 정신의 인간성이 해방되면서 종교개혁과 사회개혁, 과학기술혁명, 산업혁명, 시민혁명을 이끌었습니다. 임금이 지급되는 방식은 도급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생계비를 대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벌려면 일제 고성미싱에서 잠시도 한눈을 팔 수 없었다. 화장실조차 마음대로 못 갈 정도로 모든 시간을 저당 잡힌 노동자들.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에는 유교, 양반, 군인들이 지배하던 독재사회였습니다. 독재사회에서의 국민들은 새장 속에 갇힌 새와 같았습니다. 두르게네프의 말처럼 새장 속의 새는 아무리 활개짓을 해도 날지 못합니다. 일본의 독재 아래에서 26살 청년 이상이 외칩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우리 민족이 일본과 친일파 그리고 군사 독재에 갇혀있던 동안에는 날지 못했지만 1987년에 드디어 등불을 켰습니다. 깨어난 시민들이 민주화 투쟁의 현장으로 달려나가 창살을 부수고 훨훨 날아올랐던 것입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노래했습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촉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 한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타고르가 예언했던 대로 우리는 70년대와 80년대에 등불을 켜기 시작하여 1987년에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었고, 그 후 쉬지 않고 정치개혁, 경제개혁, 사회개혁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1987년을 대한민국 르네상스의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1987년을 회고해 보면 당시 나는 20대 중반이었는데 내 또래와 주위 사람들 중에서 민주와 자유를 위해 기꺼이 희생했던 사람들은 10% 정도였고, 나처럼 시위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민주화를 응원했던 사람들은 50% 정도였으니 민주화 세력은 60%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40%는 독재자와 부자 기득권자의 편에 서서 민주화 세력을 좌파 빨갱이라고 욕하고 미워했었지요. 뚜르게네프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게 되리라는 걸 전 확신합니다. 당신은 억압받는 것은 모두 사랑하니까요. 평소에 나는 교회나 절에 다니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의 대화 중에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나 없나, 그들이 신앙인인지 종교인인지 살펴봅니다. 신앙인은 예수님이나 부처님처럼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사랑하니까요. 1987년 르네상스 이전에 민주화 세력은 가난했고 억압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주화 세력은 신앙인들의 따뜻한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결국 민주화 운동을 성공시켰으며 르네상스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신앙인들만 좋아하고 종교인들은 비웃어 버립니다. 또 해고의 보거니와 르네상스 이전의 우리나라는 소주값, 라면값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상품들에 대한 가격을 국가에서 정하며 관리했던 국가 통제 경제사회였습니다. 지금의 중국처럼 권력자가 재벌 회장을 불러 너 자동차 산업 하지마 하면 할 수 없었던 암울한 시대였지요. 1987년 르네상스 이후에야 비로소 자유시장 경제시대의 길을 걷기 시작하여 자동차 수입이 자유화되었으며 국민들의 해외여행도 자유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 르네상스 이전의 시대는 독재자를 불편하게 하면 끌려가 죽임을 당하거나 모진 고문을 당했던 어둠의 시대였지요. 그 이해는 너무 많아 다 나열하기가 어렵지만 국회의원 김두한의 경우를 소개하자면, 삼성과 박정희 정부가 짜고 밀수하다가 발각된 사카린 사건으로 흥분한 김두한이 국회에 똥물을 뿌린 사건이 있습니다. 나는 뭐 보관 밀가루 같은 건 줄 알았더니 끌려가 획 뿌리는데 보니까 똥물이야. 큰 냄새가 진동을 하고 국민들은 박수 갈채를 쳤고, 아 잘한다 역시 김동완이다, 배후에 조종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오해를 받아가지고 중앙정보부에 가서 아주 심한 고문을 받았네. 김동완 의원이 완전히 폐인이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네상스 이전의 반민주화 세력들 중에는 아직도 독재시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 권력자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그들 마음에 드는 모양입니다.
그들은 개혁과 혁신에 반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르네상스의 걸림돌이지만 그들의 생각을 강제로 바꾸려 한다면 독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주진영 선생이 말했듯이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살라고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바꾸죠? 못 바꿔. 그냥 그러라고 해. 그렇게 살으라 그래. 네, 그러라고 놔둬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머릿속에 40년 동안 박혀있던 생각인데 그걸 어떻게 바꾸게. 르네상스의 가치는 자유로운 영혼에서 나오는 창의성과 개혁입니다. 80년대에 나는 민주화 투사들을 멀리서 응원했었는데 지금은 동방을 넘어 세계의 등불이 되고자 노력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멀리에서 박수치며 응원합니다.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굳센 개혁 의지에 가슴 벅찬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청어군수 해구 현가몽어 조부장 두기 부별나 지장대승대 청다리가 우리 좌우나졸 근근모조리 상어술 치눈치 준치멸치 삼치 가재 개구리까지 영을 듣고 어전에 입시하여 대왕극의 절은 대대사성 두봉 방청사족의 해운고마 평산청어 군수 해구 현가몽어 조부장 조기 부별나 지장대승대 청다리가 우리 좌구나졸 근근모조리 상어술 치눈치 준치멸치 삼치 가재 개구리까지 영을 듣고